우리나라로 들어와서도 유행을 했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김부식 선생이 지은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조를 보면은 김춘추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춘추가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가 임금이 되어서 이제 이 삼국의 판도를 정리를 하려면 먼저 고구려하고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 임금이었던 보정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제가 백절을 치려는데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근데 보정왕도 외교적인 그 감각이 뛰어났던 분인가 봐요. 이 녀석한테 군사를 빌려주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얘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하지만 명분 없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군사를 주는데 먼저 너희가 부당하게 뺏어갔던 우리나라 땅을 돌려다오 라고 합니다. 그걸 안 주면은 너를 죽이겠다. 당연히 김춘추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보장왕의 충신, 사랑하는 신하인 선도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방책을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우리가 참 뭔 일이든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면 자기도 뒷감당을 지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술 한 잔을 주면서 아이고 노고가 참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우스운 얘기 하나 해주겠다고 하면서 들려주는 게 그 유명한 구토지설입니다. 구토지설의 내용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용왕의 딸이 심장병에 걸려서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낫게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북이는 육지에 가서 토끼를 꿰었죠.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가다가 바다 위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간을 두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거북이가 육지에 내리자 이제 토끼는 도망을 가버렸죠. 이 이야기하고 앞에 나왔던 원앙본생담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약자의 간을 빼먹어도 좋은 명분을 드디어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북이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사유가 뭐죠? 그렇죠. 자기 부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용왕의 딸이에요. 그렇죠. 용왕의 딸은 용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건 권력의 끝자락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대통령의 하여튼 총리의 그런 국가의 일을, 큰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가족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용왕의 딸의 문제는 단순히 옆집 아저씨네 그 딸내미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신 입장에서는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어떤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봉건 권력 자체를 조롱하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거북이가 미련해서 토끼에게 넘어간 걸로 나오지 봉건 권력 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약자는 기지로서 강자의 핍박을 벗어난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해서 보자면 이 이야기도 잘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간을 빼먹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도망간다고요? 다리로? 그 구토지설이나 아니면 원앙본생담은 머리로 돌아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멍청하면 죽는다. 이게 교훈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풍자소설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드디어 이 이야기가 토끼전으로 발전되면서부터는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소설, 정치 풍자소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끼전의 주제는 뭐죠? 봉건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봉건 권력에 대한 풍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과연 토끼전에서 봉건 권력에 대한 풍자 그 너머의 묘미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토끼전에서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은 그거죠. 용왕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그랬고 별주부가 나가서 기지를 발휘해서 토끼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탁 토끼를 무릎 꿇리자 용왕이 말을 합니다. 용왕이 말하는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용왕이 과인이 병이 들어 수년간 고생하여 일시 황황하던 차에 하늘로부터 도사가 내려와서 진맥하고 하는 말이 토끼 간을 구하여 환을 지어 한번 쓰면 백약 중 제일이라 분명하게 이르기에 사중구생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살리고자 개교를 내어서 벨주부를 시켜 너를 잡아왔으니 죄 없는 줄이야 알지만 과인의 한 몸이 너와 달라서 만일 불행하면 내가 만약에 불행하게 되면 한 나라의 백성과 신하의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줄 너희들 설마 모르겠느냐. 너 하나 죽은 후에 과인이 살아나면 모든 백관을 다 살리는 것이니 1등 충신이 너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내용은 뭐죠? 쉽게 말을 하면 용왕이 제시하는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너와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명분은 이 토끼전에 오게 되면 너무나 폭력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도덕적이고 어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당위적인 명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은 왜 폭력적이죠? 저 명분 아래에서 타인에게 우리가 목숨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폭력적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명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쉽게 모방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모방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1000만 관객이 든 영화였잖아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 내용은 그거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이 터져서 김일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 또는 저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싹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탁 말을 하는 것이죠. 김일성을 거기 나왔던 대사대로 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김일성의 목을 따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죽는다. 김일성의 목을 따야 되는데 따는 동안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위대한 명분을 수행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국립묘지에 가고 너희 식구들에게 되는 보상금이 가게 되고 너희들도 정말 명예롭게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김일성을 죽여야 된다라는 큰 명분에서 비록 저 밑바닥 인생이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고뇌는 무가치해집니다. 그렇죠? 고뇌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위대한 명분과 이 그 사회 밑바닥 인생의 고뇌 사이에서의 이 그 가치 싸움을 이것만으로 영화를 끌고 가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 명분이 사라지게 돼요. 김일성을 안 죽여도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됩니다. 갈수록 임무 수행 날짜가 미뤄지게 됩니다. 애들이 초조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죠? 그 실미도 섬에 있는 민간인 마을로 몇 사람이 너무 그 고뇌에 힘든 나머지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민간 마을로 쳐들어갑니다. 거기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겁탈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머지 군인들이 가서 또 눈물겨운 설득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해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군인이다. 뭐 하더니 그 간호사를 겁탈한 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막 연병장에 세워놓고 막 이제 두드러 패면서 막 눈물로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누가 잊혀지죠? 누가 잊혀지죠? 맞습니다. 간호사가 잊혀집니다. 위대한 명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고뇌 속에서 간호사 한 여자의 비극은 잊혀지고 맙니다.
어떻게 모방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위대한 명